유방암 사기 사례입니다. 두 분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분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했습니다. 예, 초기 암이었죠. 예, 항암은 안 해도 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타목시펜이 이제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6개월만 복용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미스였죠. 근데 어쨌든 이거 대신에 저희가 또 쓰는 천연물들이 있는데 이분은 뭐 모르니까 대책 없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만에 흉막에 전이가 돼요. 그럼 이는 벌써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벌써 어깨나 팔통증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0 곱하기 1.3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또 이 조직 가지고 흉막에 붙어 있는 암 세포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에스트로겐 양성, 헐2 양성. 그래서 이제 이때 쓰는 또 임상으로 나온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요런 또 항암제들을 제안을 받고 올해 1월달에 저희도 캠프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마치면서 이게 항암을 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게 젊은 여성이고 또 이제 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항암을 서너 달 병행하기로 하고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날 첫 항암을 했고요. 그리고 곤지암에 입원해서 병행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통합의학적 치료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곤지암에 있는 고주파 고압산소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항암 한번 하고 부작용이 꽤 나타났습니다. 구내염이 나타났고 두 번째 항암을 하고는 이게 두통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메스꺼움과 기력저하가 심했습니다. 백혈구와 헤모글로빈 혈소판은 항암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래서 일단은 한 달 쉬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이제 좋아지지 않았고요.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임상을 중단하기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와 한 분이 함께 병원의 주치의는 항암 부작용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항암 부작용인 것 같다. 이게 미세 그 혈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미세 혈전에 의한 두통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본인은 항암을 이게 계속된다면 항암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만두자. 그러면 자연치유 전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뭐 이제 조금 증상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지나고 스마트한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T를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종양은 잔존에 있고, 근데 항암은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저 CT 검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항암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원해서 하는 검사는 이게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검사, 혈액 검사로 저희가 이제 이 상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2.3 곱하기 0.9 곱하기 1.3 뭐 비슷한 사이즈죠. 이때 지금 검사한 게 작년 12월 달에 검사한 결과예요.
지금 6개월 지나고 한 검사 결과, 7개월 지나고 한 검사 결과죠.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리고 증상들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검사에서 0.5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19가지 단백마크 검사에서 이 빨간불로 들어오는 거는 사이토케라틴 분절 21-1, 요것만 정상 범위보다 살짝 높아요. 0.5는 암이 의심된다, 잔존해 있다 정도의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행이 되는 상태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로 다시 확인을 했고, 처방은 식이운동 명상이 기본이고 메디컬 푸드와 파이토케미칼을 처방을 했고요. 맞춤형 처방이죠. 에스트로겐 양성, 헐투 양성 유방암의 맞춤형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자연생활, 지금 K 미래의원 환경도 좋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고압산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권재함의 K 미래의원 전경이고, 네, 뭐 그나마 뭐 이 경주 산골 못지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나은 자연환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식단으로 어식량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또 1시간씩 어식을 하고 계시고, 고압산소도 일주일에 2, 3회 계속 하고 계시고, 재발한 전립선암 사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 PSA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분은 전립선암이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권고받았는데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자연 치유를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오셨습니다. 재발한 상태로 지금 5월 달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PSA가 떨어지고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안정적인 상태, PSA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 거죠. 산화 스트레스는 오히려 작년 9월 달에는 8단계인데 7단계로 좋아졌고요. 항산화 능력은 작년 9월 달 3단계에서 2단계로 올 3월 달 2단계로 좋아졌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제가 처방한 거와 치유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이분은 입원하지 않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81세 어르신이세요. 이분이 당뇨, 뇌경색,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부전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고, 내분비에는 6가지. 신경통약, 항산화제, 신경병증약, 당뇨약, 혈압약, 인슐린. 신경과에서는 항우울제, 뇌기능 개선제, 항효소판제, 고지혈증약, 도파민. 이분은 이제 파킨슨까지 이제 진단을 받아서 도파민까지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약을 먹고 계셨는데 한 달 만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K미래의원에서 4박 5일 캠프를 했고요. 그 기간에 반을 줄였고요. 인슐린을 바로 한 달 만에 졸업했고요. 제가 제일 먼저 줄인 것은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이에요.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근육이 부서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성욕이 없어집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그런 거리가 불편하세요. 위청위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신 연구 결과에는 이 LDL이 이제 그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보통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분들이 이것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 많이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약부터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가지고 온 검사 결과예요. 3월 30일 날 콜레스테롤이 60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200 전후예요. 이제 우리 암 하는 분들이 보통 150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암 체질이에요.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 왜 암 체질이 되냐면 이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고 세포막의 원료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암에 잘 걸려요. 이렇게 낮아요.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났는데도 계속 약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올라갔죠. 99. 네. 한 2달 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계란 노란자를 이불로 먹으라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올리기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문제가 계란을 먹어도 될 만큼의 수치가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신부전증으로 오셨어요. 크레아티닌이 1.71이고 사고체 요활이 38이에요. 그러면 이제 3단계죠.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육식을 못 하잖아요. 100% 현미 채식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한 달 만에 59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60으로 올라가죠. 이제 신부전증은 졸업한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계란도 드셔라. 오히려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드셔라.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2달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유지가 되고 계시고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하가 신부전증이잖아요. 이제 6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2달 만에 점프를 하셨어요. 관리법은 1번 현미채식, 2번 하루 만보 걷기. 근데 이 어르신은 이제 체력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만보까지는 어려우세요. 6,000보를 걷는 거죠. 노력이 대단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2번째 했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이제 지팡이를 버렸어요. 걸음걸이가 좋아지셨습니다. 2번째 오셨는데 씩씩하게 걸으세요.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하시고 제가 이제 이 염증 억제하고 킬레이션 하는 식품, 아미노산 식품 처방을 했고 또 핵심이 이 화학약물 줄이기예요. 약을 빨리 졸업을 하셨으니까 빨리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메디컬 푸드 복용, 그 다음에 화학약물 복용 요 5가지 항목을 저희가 올 때마다 점수를 매기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점수가 채식은 100% 하고 계셨고 운동은 하루 4,000보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났죠. 이제 8,000보까지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더 잘하고 계시고 메디컬 푸드 복용 100% 하고 계시고 화학약물은 지금 10가지 드시던 걸 처음에는 당연히 5가지 이상이 저희가 1번이거든요. 이제는 5번으로 갔습니다. 복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점수가 다 좋잖아요. 저희가 평균 4점 이상 되어야 좋아집니다. 이분은 거의 4.8점이에요. 25점 만점에 24점이에요. 81세 노인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조금 대체를 합니다. 이게 무조건 끊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약만 무조건 끊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거 써요. 뇌기능 개선제 대신에 CBG 오일을 쓰고 요 항효스판 대신에 마늘로 만든 식품을 쓰고 도파민 대신에 L도파가 들어있는 식품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사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또 소화가 되고 췌장효소가 분비가 되어서 소화분해가 되고 인슐린의 분비가 되면 포도당을 싣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여기에 뭘 처방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리신이 이게 마늘 성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논문을 인용할 뿐이에요. 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황화수소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해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항혈소판제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BG 오일이 미국 FDA의 정식으로 치료 승인 목록이에요. 불면증, 불안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공황장애, 우울증, 치매. 그래서 CBG 오일을 또 대신 쓰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여기에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좋은 게 또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에 낸 책이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 제가 10년째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18년째 계속 하는 거고요. 올 10월 달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개정판이 나오고 책이 2권이 나옵니다. 실천편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제 원고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5분 만에 정리를 하면 이런 자연의학이 가장 기반이라는 거죠. K-미래의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자연의학이 가장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K-미래의학을 만들 것이고 이 K-미래의학은 건강수명의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여전히 메카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 닫는 것 아닙니다. 권재미 K-미래의원이 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서울 강남에 세워질 병원이 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차별성은 환자 중심의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궁극적인 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거고 K-미래의원의 상도 이렇습니다. 의사 중심, 병원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질병 관리를 하고 질병을 극복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거를 도와드리는데 앞으로는 예방을 위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65세만 지나면 다 아파요. 병이 종합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우리가 100세까지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려면 이제는 예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의학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예방에 저희들이 더 초점을 둘 거예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반건강인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재생바이오 기술, 신의료 기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포피, 최초의 포피 병원이 될 겁니다. 이 포피는 K-미래의원이 최초가 될 겁니다. 저희가 암을 예방을 하고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영노화입니다. 항노화를 지나서 영노화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측을 하죠. 질병 예측은 제가 앞에서 쭉 또 검사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치료죠. 질병별로 개인 맞춤형. 오늘도 이제 체질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 이거를 이제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체질에 맞게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 식품이나 천연물도 쓰셔야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형입니다. 힐링 앤 컬처 데이 행사를 저희가 권지암에서 5월, 6월 2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상설적으로 만들 겁니다. 9월 달부터 저희
청자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주실 겁니다. 힐링 앤 컬처 센터가 생깁니다. 우리 한우분들이 힐링을 위해서 오셔서 차도 마시고 이제 힐링 프로그램도 하시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포피병원이고 최초의 건강수명의학 전문 병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의사다. 의학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잘 따르고 있는 새끼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